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마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인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행복에다가 현관펜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를 쳐주고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적인 여건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난한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안정을 갖추는 것이,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는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각각의 지역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은 지역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한편 하고 이렇게 세모 쳐주시고요. 선사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식량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였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자, 현재 오늘날에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이거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지. 건강, 일가 취미, 인간관계, 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긴다. 자,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여기다가 별표 날려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현관펜지를 엄청 많이 할 거야. 현관펜 3개 준비해주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동서양의 행복론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동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동양과 자, 서양으로 나뉘는 거지. 그래서 동양과 서양 각각의 지역에서 행복론에 대해서 배워주면 되겠어.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동서양의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동양의 행복론부터 보도록 하자. 동양 사상에는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지가 않대. 그러나 동양 사상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강조한다는 점에 결국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모색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3가지의 대표적인 동양의 종교가 있는 거지. 그중 첫 번째가 유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도가인데, 우선 유교로부터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대.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여기서 그러면 하늘로부터 받아들였으니까 이거는 천수라고 할 수 있겠네. 천부, 천수.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러니까 협의를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대. 자, 그 다음 불교는,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번호를 이렇게 숫자로 매겨주도록 할게. 자, 불교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부처의 성품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을 고세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행동,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 자, 그 다음에 도가는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서양에서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자, 우선은 유교의 5가지 행복, 오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 두 번째는 유덕, 세 번째가 부, 네 번째가 고종명, 다섯 번째가 강령인데,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선 오래 사는 거 우리가 장수라고 하잖아. 그 중에 수를 따왔다고 하면 되고, 남에게 덕을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유. 선생님 이거 암기 팁이야. 유가 너잖아. 너에게 호의를 베푼다. 호의와 덕. 그러니까 덕심. 그치? 덕을 베푼다 해서 유호덕이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적절하고 적당한 부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부라고 기존에 알아왔잖아.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왕수하고 평안히 임종하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한다.
명을 다해서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명을 완수해서 고인이 돼서 이제 종결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그간 강령하셨어요 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 거기서의 강령이 바로 이거를 설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넘어와 봐서 이제는 서양의 행복론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번호를 안 쳤지?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1번 해주고, 자, 여기에 넘어와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번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서양에서는 서양의 윤리 사상의 출발점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순서를 외워야겠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고대 그리스 세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으며,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와서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합파가 나와. 첫 번째가 에피쿠로스 합파고 두 번째가 스토아 합파인데, 각각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줘야 되겠어.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고, 스토아 합파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을 정념이라고 하는데, 이 정념에 반응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세로 넘어오면은 유한한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려면 신망을 통해 영원하고 안전한 존재인 신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었다. 이래서 여기는 인신일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리 어려운 뜻은 아니야. 우리가 무라일체라는 말을 쓰잖아. 사랑과 신이 하나가 되는 거 인신일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자, 그러면 더 넘어와서 이제 근대로 넘어와 볼게. 현대라고도 하는데, 의무론 사상가 칸트는 여기서 의무론이라고 하는데, 의무론이란 무엇이냐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을 의무로 보는 윤리 학설을 의무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사상가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말은 쉬운 단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도록 노력을 해야 돼. 칸트는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느꼈다.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법칙을 실현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 사상과,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쾌락을 가져다주는 옳은 행위로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그릇된 행위로 여기는 윤리학설을 공리주의라고 하고, 여기서의 벤담이라는 사람이 나와. 벤담과 밀이라는 사람은 행복을 쾌락이라고 여겼으며 이를 삶의 목적으로 제시를 하였고, 이들에게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었지. 네, 세번째 이어주는 행복 이야기. 이 고대 그리스의 설명을 부연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딱히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사상들은 대부분 행복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행복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는데,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단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느껴지는 필사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 비교적 장시간을 걸쳐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느껴지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어야 한다.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별표를 날려주도록 할게.
또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에 따라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인 공동체나 사회의 모습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복의 기준을 잘 살피고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때 고려할 점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해서 여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돼. 선생님이 왕별표를 한 개 날리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 세 번째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읽어보도록 하자. 어느 한 가치만 추구하는 것으로는 행복에 이르기 어려우므로 물질적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물질적 욕망을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욕망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이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것을 하며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과 쾌감인 정신적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행복에 더욱 가까이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여건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그 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배워보았어. 우리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행복은 이 단락에서는 주요 내용이 뭐였어? 그렇지, 바로 행복의 각자 여기 잠깐 끊겼는데 각자 여기 뭐 써있었고, 각자 다른 의미, 행복의 각자 다른 의미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딱히 더 필기할 내용은 없고, 자, 여기서는 이제 동양의 행복론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한쪽에다가 동양의, 자, 잠깐만 살짝 화면이 문제가 있어서, 자, 동양의 행복론 적어주고, 우리가 아까 동양의 행복론이라고 하면 뭐 배웠어? 그렇지, 유교 배웠었고, 불교 배웠었고, 뭐가 배웠었지?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너희가 여기 넘어와서 각각의 특징을 잘 구별해주면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움은 없어 보여. 그래서 유교는 이제 요거, 불교는 요거, 도가는 요거.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 강조했었지. 그리고 유교를 5가지 행복으로 보는 이 오복을 각각 선생님 암기 팁들을 알려줬으니까 그 암기 팁들을 바탕으로 너희가 공부를 해주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서양의 행복론은 이제 서양의 행복론 정리해볼까? 자, 서양의 행복론은 또다시 선생님이 요즘 매 수업마다 타임라인을 안 그리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타임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고대 그리스지? 자, 고대 그리스에서 넘어오면서 어느 시대로 왔어? 그렇지, 헬레니즘 시대로 왔어. 선생님 원래 이런 거 강조 안 하는 쪽인데 여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자,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에서 이번에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중세 시대 설명 아까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넘어가면 이제 근대에서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가 이것을 잘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행복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삶 전체를 통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이 왕별 3개를 날리도록 할게. 여기 하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별 5개를 만들어주도록 할게. 자, 우선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조화,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 이 3가지 특징을 잘 구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고, 우리 잠깐 이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다시 앉아서 열심히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또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자.